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상품기획팀 손한구 상무입니다. 국내 오픈소스 커뮤니티가 모인 뜻깊은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어 진심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삼성전자 하면 갤럭시 스마트폰과 여러 가전제품들을 가장 먼저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삼성전자 디바이스 솔루션 부문, 특히 메모리 사업부는 세계 1위 메모리 밴드로서 D램, 낸드 플래시, 그리고 SSD, 모바일에 사용되는 UFS와 같은 낸드 기반 솔루션 제품을 통해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스마트폰부터 데이터 센터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의 생활을 좀 더 편리하고 윤택하게 하는 것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를 만드는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에서 왜 오픈소스인들이 모인 행사에서 키노트 발표를 하는지에 대해 의아하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메모리 사업부는 오픈 컴퓨터 프로젝트의 공식 멤버이자 OCP 코리아 커뮤니티를 이끄는 회사로서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가 바라보는 오픈소스와 그리고 그 속에서의 메모리 사업부의 역할과 가능성에 대해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데이터에 관심이 많습니다. 모든 데이터는 메모리 디바이스를 통해 저장되고 또 익혀지기 때문입니다. 아래 그래프가 나타내는 것은 시간의 흐름과 더불어 새롭게 시장에 소개된 제품과 플랫폼, 응용, 그리고 시장의 크기인데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 메모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함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데이터 센터에 흔히들 빅데이터라 불리는 막대한 양의 데이터가 모이고 있고 이는 곧 데이터 중심의 시대, 즉 데이터 센트릭 시대가 도래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중심 시대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가 모이는 곳에 데이터 센터가 생겨났으며 데이터 센터를 중심으로 모든 서비스와 활동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이퍼스케일러라고 불리는 대규모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들의 초기 서비스에 데이터 스토리지 서비스가 반드시 포함되는 이유도 이러한 데이터 저장 서비스로부터 데이터를 분석하고 응용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가 창출되기 때문입니다. 혹자는 이러한 현상을 데이터 그래비티, 즉 데이터 중력이라고 표현합니다. 왼쪽 그림처럼 초기에는 각 응용이 실행되는 곳, 즉 컴퓨팅 기능이 있는 곳에 데이터가 분리되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데이터의 크기가 증가하고 많은 데이터를 활용할수록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데이터를 컴퓨팅 기능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닌 데이터끼리 서로 뭉치고 그것은 서비스와 응용을 마치 중력이 작용하는 것처럼 끌어들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데이터가 모이는 데이터 센터와 오픈소스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아래 마이크로소프트의 Microsoft Love Open Source 슬로건은 오픈소스에 대한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의 생각을 잘 표현해 주는 것 같습니다. 즉, 기업용 소프트웨어의 대표적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이지만 향후 클라우드 비즈니스의 확장을 위해서 오픈소스를 활용하는 것이 필수 불가결하다는 것입니다. 흔히 오픈소스 하면 소프트웨어를 연상하시겠지만 페이스북이 주도한 오픈 컴퓨터 프로젝트는 오픈 하드웨어를 기치로 내걸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설립된 이래 오픈 컴퓨터 프로젝트에 공개된 하드웨어 스펙의 수가 최근 300건을 넘어섰고 약 220개의 회원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픈 하드웨어는 공개된 하드웨어와 시스템 아키텍처의 신속한 설계와 나아가 규모의 경제를 통한 비용 효율적인 데이터 센터 인프라 구축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앞장에서 데이터 센터와 오픈소스 간의 관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삼성은 오픈소스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메모리 디바이스에 제일 가까운 디바이스 드라이버의 최적화는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보다 넓게 본다면 제일 상위 계층의 어플리케이션이 메모리 디바이스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순차적으로 거치는 라이브러리, 파일 스텝, 그리고 디바이스 드라이버까지 모든 소프트웨어 계층이 메모리 디바이스의 성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장에서 당사가 이러한 각 소프트웨어 계층과 관련하여 진행해온 오픈소스 활동과 OCP 활동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F2FS는 낸드 플래시 메모리의 특성에 최적화된 파일 시스템으로 낸드 기반 저장 장치의 성능 향상에 큰 영향을 미쳐 현재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의 메인 파일 시스템이 되었습니다.
또한 데이터 특성을 구분하여 낸드 미디어에 분리 저장될 수 있도록 하는 멀티스트림 기능을 개발, 리눅스 메인라인에 포함하였으며 이는 SSD 수명 및 성능 향상에 효과적입니다. 최근에는 스마트용 메인 저장재로 사용되는 UFS를 위한 오픈소스 활동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러한 모든 활동들은 2018년 당사가 공개한 오픈 MPTK라는 이름으로 기트허브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2014년 OCP 멤버십에 정식 가입한 이래 지속적으로 커뮤니티 멤버들과 교류를 진행하고 있으며 작년 2019년에는 OCP 한국 커뮤니티 창립에 당사 수동의 프로젝트 리더가 주도적 역할을 하는 등 명실공히 오픈소스 생태계의 일원으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오픈소스 커뮤니티 일원으로서 당사는 협력의 중요성을 매우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업계의 다양한 고객 및 협력사와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메모리 제품의 폼팩터부터 인터페이스, 성능, 파워, 품질 등 다양한 요구사항에 대응하고자 당사는 당사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각 요구사항에 대한 최선의 솔루션을 제시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당사의 오픈소스 활동도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업계 각 참여자들이 솔루션이 파편화된 형태로 존재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노력은 또 다른 비용이 되어 당사는 물론 업계 전반의 비효율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당사는 생태계 전반에 서로 다른 업체들 간의 협업, 즉 당사와 같은 메모리 디바이스 공급업체, 시스템 벤더, 그리고 최종 서비스 제공자 간의 콜라보레이션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데이터 센터 혁신을 위한 각 참여자들을 나타내 보았습니다. 제조사와 협력사들은 고객이 원하는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제품을 개발하고 고객은 이를 실제 서비스에 적용한 결과를 제품 생산자에게 피드백을 주어 개선을 유도하고 커뮤니티는 새로운 개선책을 제안하고 효과를 검증하는 이 모든 역할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된다면 효율적인 최상의 솔루션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삼성은 오픈소스 기반 혁신을 목표로 인스퍼 그리고 네이버 클라우드와 협력을 시작하였습니다. 중국의 넘버원 서버 프로바이더인 인스퍼와 국내 클라우드 업계를 이끄는 네이버 클라우드 그리고 삼성이라는 아시아의 대표적인 세 기업이 모여 메모리 디바이스의 디자인부터 나아가 스토리지 서버의 설계, 개발, 평가까지 함께 진행하는 계획을 수립했고 그 모든 결과물을 OCP를 비롯한 오픈소스 커뮤니티에 기여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자리에서 소개드릴 프로젝트 포세이돈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솔루션 프로바이더 및 고객들이 하나의 바다에 모일 수 있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프로젝트 포세이돈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포세이돈은 인더스트리 레퍼런스가 될 수 있는 올 프레셔의 스토리지 서버입니다. 이와 관련된 모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술은 OCP, 기트허브 등을 통해 오픈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데이터 센터 고객들이 낸드 솔루션 제품의 포텐셜을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프로젝트의 목표입니다. 포세이돈 레퍼런스 시스템은 엔터프라이즈 앤드 데이터 센터 SSD 폼팩터, 즉 EDSFF 기반의 SSD가 탑재되는 스토리지 서버입니다. 2.5인치 카드 타입 M.2 등 기존의 SSD 폼팩터가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자 등장한 EDSFF는 기존 폼팩터 대비 개선된 공간 효율과 고성능 PCI 젠퍼 인터페이스를 지원합니다. 이 레퍼런스 시스템은 EDSF SSD를 최대 32개까지 탑재하여 8TB SSD 기준 원유 서버당 최대 216TB의 저장 용량을 지원합니다. 프로젝트 포세이돈은 각 컴퓨터 서버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의 저장 용량을 한 곳에 모은 디스어그레게이티드 스토리지 서버 플랫폼으로 다음의 가치를 추구합니다. 첫째로 QoS, 즉 퀄리티 오브 서비스입니다. 낮고 일관성 있는 레이턴시는 데이터 센터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특징으로 이는 데이터 센터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의 만족도와 직결되는 가치입니다. 두 번째로 관리의 용이성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데이터 센터 고객들과 함께 비즈니스를 하며 스토리지와 메모리 디바이스가 얼마나 다양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불확실한 상황에 놓이는지를 경험했으며 따라서 사용자 경험을 기반으로 SSD를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함을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통적인 API뿐만 아니라 VM과 컨테이너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최신의 API를 지원함으로써 클라우드 환경에 최적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포세일에 대한 내용은 오늘 오후 세션에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 OCP 버추얼 서비스를 통해 당사의 프로젝트 포세이돈에 대한 계획 발표 이후 현재 저희는 오른쪽 사진과 같은 서버를 개발하여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첫 POC 진행을 앞두고 마지막 내부 평가 단계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포세이돈 하드웨어의 스케일아웃 스토리지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통합하여 OCP를 포함한 오픈 커뮤니티에 공개하고자 합니다. 프로젝트 포세이돈에 이어서 당사가 데이터센터 고객을 위해 생각하고 있는 툴리스 래치 디자인 컨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포세이돈을 발표한 이후 몇몇 고객들로부터 SSD를 스토리지 서버의 익스텐션 킷, 그림의 붉은 원으로 표시된 부분에 장착할 때 필요한 소요 시간이 길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 그림이 현재 EDS 폼팩트 기반의 SSD와 익스텐션 키트를 나사를 통해 결합하는 모습입니다. 이에 당사는 현재 스크루 드라이버를 사용하는 방식 대신 간단한 레치를 사용하여 드라이버 없이도 SSD와 익스텐션 키트를 결착, 분리할 수 있는 툴리스 디자인에 대한 컨셉을 고안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면 더욱 이해하기 편하시겠죠? 아래 비디오를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자체적인 실험 결과에 따르면 SSD 교체 시간을 최대 90%까지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이를 위해 현재 SSD 제품에 어떠한 변경이 필요한지에 대해 다음 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EDSF SSD의 오리지널 디자인과 익스텐드 킷, 그리고 저희가 제안하는 디자인과 키트의 결합한 모습을 나타내는 그림들입니다. 아래 별도의 원으로 강조된 부분이 오리지널 디자인과의 차이점입니다. A로 표기된 스크류홀의 모양이 오른쪽 황색 레치와의 결합을 위해 변경됐으며 B로 표기된 부분은 분홍색 레치와의 고정을 위해 홈이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 대비 변경점이 크지 않기 때문에 오리지널 익스텐션 키트와도 무리 없이 호환될 것으로 당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개해드린 컨셉은 고객의 불편한 점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대안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이곳에 계신 여러분을 포함 오픈소스 커뮤니티에 다양한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속해서 최적의 디자인을 찾고 노력할 것이며, 물론 이 모든 결과물을 OCP를 통해 공개하여 누구에게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OCP를 기반으로 한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의 오픈소스 하드웨어 활동에 대해 소개해 드렸다면, 지금부터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관련된 것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오픈 MPDK는 삼성의 오픈 메모리 플랫폼 개발 키트로 삼성의 최신 스토리지 솔루션을 단시간 내에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지원해 줄 수 있는 당사 자체 오픈소스 라이브러리입니다. 2018년 5월 키밸류 SS를 위한 유저 레벨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공개를 시작으로 현재는 뒤에서 설명드릴 HPB, GNS, XMVMe 등 삼성의 스토리지 솔루션을 위한 다양한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를 기트허브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우측 하단에 있는 주소를 통해 이 라이브러리에 자유롭게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 포세이돈에 대해 소개하면서 내년 상반기에 소프트웨어 솔루션 통합에 대한 계획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당사는 포세이돈 레퍼런스 시스템에서 동작할 유저 스페이스 기반의 스토리지 OS를 개발 중에 있으며, 다가오는 12월 현재까지 진행된 결과를 기트허브를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누머 아키텍처 인식이 가능한 형태의 유저 스페이스 IO를 수행함으로써 스토리지 성능을 극대화하고 SSD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볼륨 커스터마이징 및 플렉서블 컨피그레이션 기능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분산 스토리지 시스템에서 NVMe over Fabric의 원활한 지원을 위한 필수 요소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밴드, 아웃 오브 밴드, 매니지먼트 지원을 위한 다양한 API 지원은 물론 성능 프로파일러 등 레퍼런스 시스템을 사용할 개발자를 위한 분석 및 시각화 툴을 제공함으로써 편의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프로젝트 포세이돈 외에도 당사는 메모리 디바이스 벤더로서 다양한 파일 시스템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F2FS를 포함 오픈 GFS 등
오픈소스 기반 파일 시스템이 그 대상이며, 특히 최근에는 이 파일 시스템들을 대상으로 존드 네임스페이스 SSD, 즉 GNS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연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GNS에서 각각의 존은 데이터 기록 시 순차적인 논리블록 주소를 따라 기록 가능한 특수한 영역으로 연속되지 않은 논리블록 주소에 접근하여 데이터를 기록하는 파일 시스템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파일 시스템이 존을 인지하여 동작할 수 있도록 수정하고 GNS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F2F에서 적용하여 멀티 테넌트 환경에서 전체 성능 향상 효과 및 SS의 수명 향상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추가로 오른쪽 아래 그림과 같이 ext4 파일 시스템의 외부 전월 장치로 GNS를 활용함으로써 성능 향상 효과 또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플래시 트랜시트 레이어, 즉 FTL은 낸드라는 미디어의 물리적인 특성인 데이터가 쓰이기 이전에 이레이지가 선양되는 점과 읽기 단위와 쓰기 단위가 서로 다르다는 점을 숨기고 호스트가 블록 디바이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추상해주는 역할을 하는 SSD 내부 소프트웨어 계층입니다. 이 FTL은 호스트의 논리 블록 주소와 실제 물리적인 낸드 블록 주소의 변환을 위한 매핑 테이블을 관리하는데, 모바일에 탑재되는 저장 장치는 UFS에는 메모리 리소스가 제약되는 환경으로 인해 정밀하고 사이즈가 큰 매핑 테이블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해서 HPB, 호스트 퍼포먼스 부스터 아키텍처는 이러한 매핑 테이블 정보를 호스트 D램의 캐싱, 호스트 SSD 접근 시간을 최소함으로써 디바이스 I/O 성능을 향상시키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당사는 올해 3월부터 세프 파운데이션의 정식 프리미어 멤버십으로 가입, 프리미어 멤버로 활동 중이며 국내의 정기 세프 개발자 모임을 주최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프의 차세대 스토리 백엔드 중 하나인 포세이돈 스토어의 디자인 및 개발에 기여했습니다. 지금까지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에서 진행한 오픈소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활동과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데이터 중심 시대의 도래에 따라 데이터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어플리케이션과 서비스가 모이게 되고 대용량의 데이터만큼이나 증가한 다양한 응용과 서비스는 데이터 센터의 많은 비용, 전력 소모, 성능과 같은 기술적인 어려움을 가져왔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각 참여자가 각각의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함께 협력을 통해 혁신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사는 OCP를 중심으로 시스템 공급자, 데이터 센터 고객과 함께 포세이돈을 시작했고, 이 프로젝트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양면에서 협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OCP뿐만이 아닌 리눅스, 세프와 같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활동 또한 확대하여 여러분과 함께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더 유용한 해법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는 커뮤니티 여러분과의 오픈 이노베이션을 위한 협력과 앞으로 더욱 확대될 당사의 여러 오픈소스 활동에 뛰어난 인재 여러분들의 합류를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오픈 인프라 데이에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에서 참여한 세션에 대한 정보를 전달드리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의 많은 시청을 바랍니다. 올 한 해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이 극복되는 그날까지 여러분 모두의 건강을 기원하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